지난 1월 15일 국산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MAH 시제기의 초도 비행 성공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시험 평가를 거치게 될 예정인데요. 해병대의 신무기 MAH를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 달성에 힘을 보태주세요. 상륙 기동 헬기의 도입은 해병대의 오랜 수건이었죠. 현재 이 수건은 마린원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상륙 기동 헬기의 도입은 상륙 공격 헬기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상륙 기동 헬기와 상륙 공격 헬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트 같은 존재인데요. 왜냐? 기동 헬기를 활용한 강습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 헬기의 엄호가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헬기 강습 작전에 있어서 공격 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이라고 해도 헬기 착륙 지점의 적을 제압하려면 헬기 강습 부대의 자체적인 화력 수단이 꼭 필요한데요. 기동 헬기는 병력 수송이라는 임무 특성상 기관총 이상의 무장을 장착하기 좀 힘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육군은 수송 헬기 중에 일부를 건쉽, 즉 무장 헬기로 개조해서 기관총뿐이 아니라 로켓탄 같은 중무장도 장착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를 공격 헬기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은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는 아예 공격만 하는 전용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본격적으로 공격 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전문 공격 헬기인 AH-1 코브라 시리즈가 탄생할 수 있었죠. 미 해병대 또한 이 공격 헬기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식해서 베트남 전쟁 때부터 함재 운용이 가능한 쌍발 버전의 코브라인 AH-1J 슈퍼 코브라를 사용했습니다. 이 슈퍼 코브라는 지속적인 개량을 거쳐 최근까지는 AH-1W형이 운용됐고요. 이를 기반으로 재개발된 최신 기체 AH-1Z 바이퍼는 현재 미 해병대의 주력 공격 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병대 내에 상륙 적응용 공격 헬기 부대가 따로 없고요. 필요한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은 아파치나 타이거 같은 육군의 공격 헬기가 상륙 함정에 배속돼서 해병대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미 육군도 필요시에 해상 플랫폼의 아파치를 단기간 전개해서 해병대나 해안 지역 작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한 시험도 일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AH-1Z나 AH-64E가 거론됐다고 하죠. 해외 기종 도입과 국내 자체 개발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고민이 깊었다고 합니다. 다방면으로 저울질한 결과 국내 개발이 가성비 같은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2020년 국내 개발 및 생산을 결정했고, 이 기체가 바로 작년 12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MAH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격 헬기 개발은 초기 결정부터 시제기 생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MAH는 이 공격 헬기 개발 프로젝트 치고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 편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주 요인 중 하나는 기존에 개발된 마린원, 즉 MUH-1 상륙 기동 헬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었죠. 그 덕분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부는 LAH의 무장 체계 통합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MAH의 각종 체계에 필요한 기술은 LAH 미르온 개발을 통해서 상당 부분 확립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기체는 기동 헬기인 마린원을 기반으로 했지만 병력 수송을 하지 않는 대신에 무게 이런 거를 생존과 화력에 필요한 체계를 탑재하는 데 돌렸기 때문에 그만큼 나름 공격에 필요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신형의 TADS, 즉 표적 획득 지시 장비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대응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표적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체 및 엔진 조종석, 로터 블레이드 등 각 계통에 12.7mm, 14.5mm 탄에 대한 방어 설계가 적용됐고요. 마린원도 유사한 방어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MAH형에서는 조종사와 사수를 위한 방어 능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통 단단한 장갑으로 둘러싸였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탄종들의 피격되어도 쉽게 추락하지 않고 임무 수행 혹은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물리적 방어 외에도 위협 탐지 및 대응 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레이저나 레이더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고 필요시에 체크 플레이어 등의 대응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생존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 방공망 위협에 대한 생존력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무장은 먼저 기수에 20mm 3연장 발칸 한문과 동체 좌우에 각 4발씩 총 8발의 천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좌우 각각 하나씩의 70mm 다련장 로켓포드를 장착하는데요. 무장 능력 면에서는 AH-1Z 바이퍼와 유사하지만 천검은 이 바이퍼가 사용하는 미국의 헬파이어와 달리 비가시선 표적, 즉 표적이 고개나 산등성이 넘어 있을 경우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신궁 미사일을 공대공용으로 총 4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적 무인기나 헬기 등에 대응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적 전투기가 나타났다. 미사일을 쏴서 회피 기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 정도로 도망칠 시간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PADS는 또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GPS 항법 장치뿐 아니라 군용의 전파 기반 항법 체계를 할 수 있는 탁한 항법 체계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상작전 헬기라는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MAH는 올해 시험 평가를 거쳐서 2026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이후 전력화를 통해 해병대 총 24대를 인도할 계획이고요. 지상부대 요청 시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또 MUH가 강습작전을 수행할 때 헬기 기동부대의 엄호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해병대는 수룡양용의 공중기동 전력까지 갖추게 된 셈인데요. 바다와 육지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강력해진 이 해병대가 앞으로도 서북 5도를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